초불확실성 경제, 팬데믹 상시 위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에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변동성,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의 극대화. 지금 세상은 위기의 시대고 그 가운데 리더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잠재되어 있고 우리 회사 및 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목표성, 이해성, 투명성, 미적성을 근거로 새롭게 리더십을 생각해 봤습니다. 현 시대를 돌파하려는 진실한 리더라면 무엇보다 다음의 통찰이 요구됩니다. 다음을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이내믹,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어웨이크닝, 대단한 꿈이 길을 안내한다. 언더스탠딩, 리더는 낮은 곳에 자리한다. 모티베이팅, 인재는 질문으로 성장한다. 1. 리더십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대. 경영환경 변화는 변수 아닌 상수이자 일상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신경영선언으로 21세기 초부터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룹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와 코로나19라는 특성 사건이 결합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이제 변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위기를 알리는 변곡점을 감지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회사 및 나 또한 누군가에 변화당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위기 기업에서 배우는 리더십. 아메리칸 드림에서 몰락의 상징이 된 코닥필름이라는 사례가 있고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적응 못해 파산을 했고 성공 관성으로 무너진 모토로라가 있습니다. 인수합병에 취해 기술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몰락의 5단계입니다. 위기 없는 기회는 없고 위기 속에서도 이를 대처하는 건강한 마인드와 위 사례나 표를 명심하여서 우리 회사 및 나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은 토요타 기업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애자일 시대의 애자일 리더십. 애자일이란 기존의 계획주도 방식에 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극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방식입니다. 맥켄지 보고서에 따른 애자일 조직의 특성이 있고 특히 이 책을 통해 저는 서번트 리더십,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회사 리더들과 저 또한 최근 저성장 장기화 시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는 애자일 리더십을 배우고 직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합의와 권한 위임 및 지원을 통해 조직을 리드해 나가는 서번트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리더십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강조하는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얼마나 새롭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회사 리더들과 나부터 기업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 우리 본부 기존 사업 분야, 플랜트 지석본부의 가스 석유 터미널 분야는 업계 최고 우위 확보 및 캐시카우 사업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고 이 기반으로 EPC 및 에너지 환경 분야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선제적 영업 전략을 통해 성장시켜 회사의 비전 2030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리더십.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및 플랜트 사업본부도 용기 있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 회사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체인지에서 찬스로 나아가는 길.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꼭 나쁜 것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체인지에서 찬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비전 2030 목표를 재설정하고 성공 DNA인 핵심 가치의 내재화 수준을 재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성공 열쇠.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수 협력업체 및 제2부이사 발굴, 전략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윈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100년대의 기업을 꿈꾸는 리더의 미션과 비전.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미션과 비전을 확고히 하고 리더는 중재자로서 이를 적용하여 구성원들의 일의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시간이 증명한 핵심 가치의 중요성.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바르게 다르게 다함께가 내재화되어 가시화된 조직 문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브랜드를 조성해 나가는 핵심이 되고요. 우리 회사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핵심 인재 인사 제도를 통해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 채용에 있어 인터뷰 질문 내용을 핵심 가치 바르게 다르게 다함께 중심으로 구성하여 확인함으로써 조직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4. 리더십 파이프라인 지속 가능 경영의 시작. 우리 회사 및 나 또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지속 가능 경영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불확실성 시대의 학습이 가지는 의미.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 다양해진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으려면 조직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조직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학습하는 학습 민첩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부서 및 팀 간 인력 운용이 효율적으로 변경 배치가 가능해야 공통비나 인건비 부담이 줄 것이고 구성원들도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보다 더 능률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영감을 부여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리더. 비전 2030은 가급적 크게 그리되 리더의 절박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와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 성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일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일의 가치를 중요하게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핵심 가치 바르게 다르게 다 함께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초일류 기업의 조건, 존경과 신뢰. 우리 조직 및 저 또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을 받는 리더 이하의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상승하여 업무 몰입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우리 회사의 조건 중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유독 세종시대에 인재가 넘쳐났던 이유는 세종시대의 리더십은 의인불용, 용인불의의 용인수를 실천하였고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 판단하여 인재를 믿어주었던 세종을 우리 회사 및 나 또한 명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진성 리더십의 뿌리. 리더십 이론의 변화입니다.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윤리성, 도덕성, 신념의 경유를 명심하여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을 하여 진성 리더 및 감사할 줄 아는 리더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닌 액션. 우리 회사 및 나 또한 진성 리더십을 명심하고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합리화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리더인 내가 목적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명확한 목적이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감사는 리더의 성공 요건입니다.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감사는 자신뿐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열쇠임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 회사 비전 2030과 핵심 가치를 높게 인정해야 우리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동력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동기부여 3.0의 시대. 동기부여 1.0은 생물학적 동기,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동기부여 2.0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당근과 채찍입니다. 동기부여 3.0은 내재적 동기, 스스로 원과 의미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동기부여 1.0과 2.0에 기반한 생존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개척하여 일의 의미를 통해 우리 회사 및 나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는 리더의 대화법.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리더와 설득도 잘합니다.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자신의 스토리를 포함하였고 구성원들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자꾸 꾸준히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고, 우리 기업의 비전 2030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려면 최소한 700회 이상 반복하여 강조해야 합니다. 바르게 다르게 다 함께. 우리 회사 및 나 또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고, 부정적인 인식이나 감정이 들더라도 우선 상황에 대해 끝까지 들여보고 대화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저는 노력과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리더의 효과적인 회의 운영법. 회의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이런 명확성은 회의 스피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리더라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 유지, 회의 프로세스 및 시간 관리, 균등한 의사 발언 기회 및 동기부여, 회의 내용 및 결과 유지, 그리고 요약 및 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평범에서 비범으로 성과 창출의 매직 코칭.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조직 구성원은 불신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육성하여 임파워먼트해야 되는 육성의 대상이며 리더십의 중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과 지속적 소통으로 더욱 성과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코칭의 완성, 임파워먼트. 상하 관계의 기계론적 사고에서 수평 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또는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코칭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책임을 지는 신뢰관계 안에서 권한이 위임이 되어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임파워먼트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절대적으로 명심하여야 합니다. 6.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리더의 발전적 피드백. 리더의 4가지 피드백 유형입니다. 방목형, 선택적 피드백형, 헐리우드형, 수평적 피드백형. 수평적 피드백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을 우리 회사 및 나 또한 절대적으로 명심하여야 합니다. 수평적 피드백형이란 객관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가장 이상적인 피드백 유형입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 회사 및 저 또한 결국 사람이 중요함을 명심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 신뢰,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와 조직 문화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우리 회사 조직과 구성원 모두의 성장과 행복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리더다움 책의 내용을 본받고 We can do, we can do, we can do, we can do, we can do 하여 조직 구성원의 자기 발전을 이루고 결국 우리 회사 조직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저부터 노력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좋은 기회가 된 성찰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